그날 저는 믿었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병원에 들렀을 뿐인데 접수 창구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지금 장난해요? 고함을 치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제 손에서 아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착하고 공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낯선 사람처럼 차갑고 잔인한 눈빛.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숨겨진 삶에 천천히 깊숙이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제1장 평온했던 일상에 스며든 작은 균열. 우리 집은 그리 화려하지 않습니다. 70평생을 살며 욕심 부릴 줄도 모르고 다만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며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은지가 맞벌이를 시작한 뒤로 저는 손주 서준이를 돌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솔직히 체력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약한데 4살짜리 아이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나니까요. 그런데도 서준이는 제게 오랜만에 찾아온 젊음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침마다 작은 손으로 제 손등을 두드리며 할머니, 놀아? 하고 웃어주던 아이. 그 미소 하나면 피로도 사르르 녹았죠. 은지는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게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잔잔한 미소, 나지막한 목소리, 예쁜 손으로 차까지 따라 내밀어주는 모습. 저는 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고운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제 주변 친구들은 며느리 때문에 속이 썩는다고 하소연이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은근히 우쭐했습니다. 난 은지랑 잘 지내. 요즘 애 같지 않게 싹싹해. 그런데 그 평온함 아래 아주 작은 균열이 있었다는 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돌아온 오후, 은지가 갑자기 대문을 세게 열고 들어와 신경질적으로 가방을 던졌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은지야,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은지는 제 눈을 피한 채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그 말투가 마치 칼날 끝처럼 서늘했습니다. 저는 순간 움찔했지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힘든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점이 하나둘씩 늘어갔습니다. 은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주말에도 볼 일이 있어요라며 혼자 외출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아들 민수에게는 엄마랑 서준이랑 있으면 나도 좀 쉬고 싶어. 오랜만에 카페 가려고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금씩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지만 저는 말없이 지켜만 봤습니다. 애써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그동안 보아온 은지와 전혀 다른 며느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도록 믿어온 평온한 일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제2장 충격의 병원, 잊을 수 없는 목소리. 그날은 유독 서준이가 기침을 심하게 하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목이 따가워. 작은 목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쪼그라들었죠. 저는 은지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아이를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그렇듯 정신이 없었고 사람들은 앞 번호표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고 있었죠. 저는 서준이의 등을 토닥이며
번호가 불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접수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낯익은 목소리 하나가 제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서류를 그렇게 처리하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순간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히 아주 가까운 사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접수창구 앞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제 며느리 은지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은지는 언제나 부드럽고 조용히 미소 짓던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의 은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눈동자는 매섭게 번쩍이며 직원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서준이 약이 계속 잘못 나오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하단 말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우리 아이 건강이 달린 문제라고요. 그 순간 저는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요? 이건 은지가 평소에 단 한 번도 쓰지 않던 말투였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아는 채 창고 뒤에 숨어서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숨죽인 환자들이 며느리를 쳐다보고 있었고 직원은 어찌할 바를 몰라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엇이 올라왔습니다. 당황과 불안, 그리고 실망. 저 애가 저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못 본 걸까? 혹시 닮은 사람일까?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녀는 분명 제 며느리였습니다. 은지는 고함을 치고 난 뒤 차갑게 돌아서 휴대폰을 쿡 찍어 넘기며 걸어나갔습니다. 그 표정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삶에 지쳐버린 사람, 모든 게 귀찮고 짜증나는 사람의 표정. 저는 얼떨결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애매한 하늘. 마치 제 마음처럼 불안하고 흐릿했습니다. 서준이가 제 옷깃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저래?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서준아. 그냥 엄마가 좀 힘들었나 보다. 하지만 제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에게 내가 모르는 얼굴이 있었던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은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환하게 웃으며 집에 돌아왔고 마치 병원에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서준이 병원 다녀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멍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대체 어떤 게 진짜 너의 얼굴이니? 그날 은지의 눈에서 저는 아주 작은 흠집을 하나 보았습니다. 눈가에 번진 피곤함, 떨리는 입술, 그리고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슬픔 같은 것. 하지만 저는 그걸 단순히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저는 은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쌓여가는 영수증들, 저 몰래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 일요일 새벽 외출, 서준이를 맡기고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며 사라지는 횟수. 저는 점점 불안해졌고 그 불안은 어느새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은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 저는 며느리를 믿고 싶었지만 병원에서 본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저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운명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제가 며느리를 완전히 오해하고 또다시 상처받고 그리고 결국 진실에 다가가게 되는 첫 번째 발판이 되었습니다. 제3장 며느리의 사라진 3시간.
그리고 수상한 그림자.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침부터 은지는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주말이라 집에 있는 민수에게도 최소한의 말만 뚝뚝 던졌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딱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은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방조차 들지 않은 채 마치 누군가에게 급히 불려나간 사람처럼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은지는 외출할 때 항상 꼼꼼하게 준비하던 아이였습니다. 립밤 하나도 가방에 챙기는 성격인데 그날만큼은 마치 누군가에게 떠밀린 듯 허둥지둥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가슴이 이유 없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 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 하지만 민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가 바쁘대. 그냥 피곤한가 보지 뭐. 그래도 말도 없이 나가는 건 좀. 요즘 다 그래. 엄마가 너무 신경 쓰는 거야. 민수의 말은 늘 그렇듯 단순하고 둔했습니다. 엄마 말도 아내 표정도 아무것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 저는 그게 늘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나간 지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몰래 저장해둔 은지의 위치 공유 앱을 켰습니다. 사실 이 앱은 몇 달 전 은지가 아이를 잃어버릴까 걱정된다며 어머니 혹시 모르니까 같이 깔아요 하고 설치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서로의 움직임을 공유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은지는 어느 순간 그 기능을 꺼두었고 저 혼자만 조심스레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은지의 위치가 활성화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3개 움켜쥐었습니다. 지도에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작은 동네, 낯선 건물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카페도 마트도 회사도 아닌 상담센터가 몰려있는 지역.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상담센터? 왜 거길? 저는 다급히 옷을 챙겨 입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금방 와.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현관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갈아타고 골목을 지나고 다시 걸음을 서두르며 도착한 그곳. 초라한 건물들 사이에 해솔심리상담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건물 안을 살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상담실 복도가 보였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던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낯익은 머리카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였습니다. 그 아이는 어깨가 잔뜩 움츠러져 있었고 손에는 구겨진 휴지 뭉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상담센터에 온 거지? 회사 문제인가? 아니면 민수랑 무슨 일이?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지 씨,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잘 안 돼요. 남편분과의 갈등은 조금 나아지셨어요? 갈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서로 말이 없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랑 말이 없다고? 아니, 분명히 둘은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 다음 그녀의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차마 말 못하겠어요. 제가 잘해야 하는데 가끔은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다. 그 말이 제 귀에 오래도록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벽 뒤에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파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컥하는 숨소리까지 생생히 들렸으니까요. 은지 씨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예요? 저 서준이 낳고 혼자였던 그때요. 혼자요? 민수는 그때도 바빴고 어머니께도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늘 완벽한 사람이라고 오해하셔서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제 뒤통수를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은지를 그렇게 만든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아이가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 은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항상 밝아 보이려고 애썼어요. 어머니가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그 기대를 실망시킬까봐 무서웠어요. 제 심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벽을 짚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흥건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의심만 했는데 저 아이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버티고 있었던 건가? 저는 상담센터 건물 밖으로 한참을 걸어 나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지만 제 마음속 혼란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본 병원에서의 모습은 오만함이나 악의가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며느리의 한계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하지만 저는 아직 모든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은지가 보인 날카로운 눈빛, 직원에게 내뱉은 잔인한 말들, 집에서의 알 수 없는 짜증, 모든 게 너무 뒤엉켜 해답은커녕 더 큰 의심만 낳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는 은지의 또 다른 비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사장 며느리의 이중생활, 그리고 믿기 힘든 진실. 밤이 깊어갈수록 제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은행 VIP라니, 은지가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고 매니저를 부르라니.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공손하고 착했는데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며느리의 얼굴은 대체 몇 개나 되는 걸까? 어쩌다 내 며느리는 나한테만 착한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아들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은지의 병원 사건을 말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오늘 은지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대? 제가 떠보듯 묻자 민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사에서요? 은지 오늘 휴가였는데요. 그 한마디에 저는 손에서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휴가? 네. 쉬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냥 쉬라고 했죠.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수의 표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거짓으로 숨기기에는 너무 순진한 얼굴. 그렇다면 은지는 오늘 회사를 가지 않았는데 집에서도 쉬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난동을 피우고 대체 어디를 다닌 걸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은지가 하루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추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은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른 표정을 동시에 가지고 다니지? 은지가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고 민수 역시 방에 들어가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부엌 식탁 위에 놓인 며느리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무심코 내려놓은 자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방을 뒤진다는 게, 하지만 그 순간 병원에서 은지가 소리치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휴가라고 말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결국 가방을 조심스레 열어버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 향수,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 안에 수북한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고급 호텔 라운지 결제 18만 4천 원. 명품 브랜드 128만 원. 고급 마사지 숍 32만 원. 렌터카 이용료 21만 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이 돈은 어디서? 은지와 민수의 월급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장. 가장 최근의 영수증. 오늘 날짜. 병원 근처의 고급 카페. 2잔의 음료. 그리고 테이블 번호 24번 2인.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회사를 안 갔다면, 우리와도 함께 있지 않았다면, 그녀는 오늘 누구와 하루를 보냈던 걸까? 그때였습니다. 은지의 방에서 가볍게 진동음이 울렸습니다. 욕실 물소리가 나는 걸로 보아 은지는 씻고 있는 중이었고 그 짧은 진동은 분명 메신저 전화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은지의 휴대폰 화면이 살짝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전화 제호. 제호? 민수 회사 사람 중 그런 이름은 없었습니다. 친정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 스피커로 연결된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문틈에서 들렸습니다. 은지, 왜 연락 안 받아? 오늘 병원 앞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어. 우리 내일은 꼭 보는 거 맞지?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병원 앞. 기다렸다. 내일도 만난다. 은지야, 너 정말.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방을 벗어나 부엌으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은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어머니, 차 드릴까요? 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그저 섬뜩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는지, 왜 그렇게 큰 돈을 쓰는지, 그리고 왜 두 얼굴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지,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은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안 됐지만 이제는 아들 말만 믿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갈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바로 며느리 은지가 평소 회사 간다고 말하던 곳이었지만 단 한 번도 같이 가요라고 말한 적 없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날 저는 내 며느리가 실제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처음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제오장 며느리의 비밀 장소, 그리고 그 남자와의 만남.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며 바람 한 번 제대로 쐴 시간도 없이 살아왔는데 이렇게 늦은 나이에 며느리의 이중 생활을 파헤치러 나가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속이고 손주를 맡기고 나에게만 가면을 쓴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은지는 매일 아침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며 상냥하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힘들어도 잘 견디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은지가 아침 일찍 나가는 걸 몰래 따라붙었습니다. 딱 10m 간격을 두고 마스크를 쓰고 모자까지 눌러 쓴 채 은지가 걸어가는 길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은지가 들어간 곳은 지하철역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에 있는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누군가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남자, 문틈으로 들은 그 목소리. 재호. 은지는 주변을 살피며 그 남자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어제는 미안해. 상황이 좀 그래서. 남자는 은지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내가 하루 종일 시간 빼놨어. 저는 입술이 떨려 기둥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급히 뒤따라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처음 해보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아무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끝까지 확인하겠다. 택시는 20분 정도 달려 강남의 한 호화로운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고급 레지던스. 로비에는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이 오갔고 문 앞에는 외제차가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호텔이야? 제가 중얼거릴 정도로 일반 주부가 드나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은지와 그 남자는 로비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당황한 나머지 자석처럼 따라가다가 로비 직원에 의해 막혔습니다. 고객님, 투숙객 아니시면 출입 어려우십니다. 아, 저기, 저 사람들, 제 며느리라. 제가 허둥지둥 말하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로비 한켠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끝이 시릴 정도로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은지와 재호가 내려왔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넓은 방으로 예약해줘. 여긴 좀 작아. 응, 너가 원하면 뭐든. 남자가 웃으며 은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리카락 한 올까지 분노가 차올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리 아들 월급은 집에 보태지도 않고 저런 데서 돈을 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다는 장면이 제 가슴을 꿰찔렀습니다. 이제는 진짜 알았다. 은지는 사람을 속일 줄 아는 아이였다. 그 순간 은지가 제 쪽을 보며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기둥 뒤로 몸을 숨겼지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무언가 느낀 듯 보였습니다. 은지와 재호는 건물을 나서며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몰래 따라가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은지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의 눈이 정확히 제가 서 있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쫓고 있다는 걸 직감한 사람처럼 저는 얼어붙은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은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재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착각했어.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확실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느꼈던 겁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루 종일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컨디션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입을 열까 말까 1000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민수야, 너, 은지가 요즘 뭐 좀 이상하지 않니? 하지만 민수는 무심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은지가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회사에서도 요즘 일 많다더라고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은 그저 아내가 힘들어서 그런 줄로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에게 내 아내가 딴 남자 만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대로 묵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다. 확실한 증거를 얻기 전까지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진실로 저를 끌고 간다는 것을. 그날 밤 은지의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녀가 조용히 거실로 나오며 핸드폰을 귀에 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야, 오늘 엄마가, 아니, 그분이 날 따라온 것 같아. 저는 식탁에 앉아 숨을 멈춘 채 굳었습니다. 그분, 나를 말하는 건가? 은지는 내가 본 걸 이미 눈치챈 건가?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말. 응, 알아. 이제 더 조심해야 해. 이번 일이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그 말에 제 손에 들린 컵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은지는 저를 의심하고 있었고 또한 저를 막아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제6장 은지의 고백, 그리고 시어머니의 충격.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은지의 비밀스러운 하루, 재호와의 만남, 고급 호텔에서의 웃음,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손주 서준이를 안고 방을 돌아다니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정순아, 너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쩐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은지가 숨기고 있는 건 단순한 바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은지의 발자취를 따라 병원 근처 상담센터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은지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입구에서 상담사에게 살짝 문의했습니다. 혹시 오늘 은지 씨 상담 시간이 있나요? 상담사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은 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그리고 상담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서 보인 것은 제가 예상치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상담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지쳤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남편에게 말 못하는 일도 많고 가끔은 그냥 도망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모습, 호텔에서의 장면, 재호와의 시간, 모든 게 단순한 외도나 배신이 아니라 그녀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였던 거야? 은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항상 밝게, 착하게, 공손하게. 하지만 속에서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울고 그냥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파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해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 분노했던 모든 순간이 순간적으로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은지도 한 사람의 딸이고 한 사람의 아내이며 한 사람의 엄마였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숨겨진 얼굴이란 악이나 배신이 아니라 지쳐있던 진짜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한 가지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호와의 만남, 고급 호텔, 큰 금액 지출. 저는 상담이 끝난 은지를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은지야, 제호라는 사람은 누구야?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호, 사실 제 오랜 친구예요.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상담센터 소개로 만난 사람이고 그냥 이야기 나누고 위로받는 친구예요. 호텔, 거기는 스트레스 풀려고 친구가 잠시 데려간 곳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약속해요. 저는 순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의 오해와 충격이 섞여 가슴이 너무도 복잡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몰래 따라다니고 오해로 마음 졸였던 시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음과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은지를 혼내거나 질책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은지를 더 이해하고 힘든 날에는 내 어깨를 빌려주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숨겨진 고통도 함께 나누자. 그날 이후 저와 은지의 관계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울던 은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7장 은지의 진심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음 변화. 며느리 은지의 고백 이후 저는 마음속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났다가 이해가 되었다가 또 미안함이 번쩍 스쳤다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를 재우고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순아, 이제서야 알겠구나. 작은 속삭임처럼 내뱉었습니다. 며느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겁고 혼자 안고 견뎌야 하는 고통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날 은지는 평소처럼 손주를 안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과 달리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랑 같이 놀까? 제가 미소 지으며 말하자 은지는 잠시 놀란 듯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늘부터는 서로 조금 더 솔직해보자. 그 순간 은지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나거나 분노한 눈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서준이가 웃으며 장난을 치자 저와 은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긴 시간 쌓였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제가 마음을 열기 시작하자 일상의 작은 순간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저에게 지난 병원과 상담센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저는 오해했던 순간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오늘따라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조금은 이해했어. 저도 어머니가 걱정 많이 하셨던 거 알아요. 죄송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의심이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표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누구에게든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삶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물론 여전히 작은 갈등은 있었습니다. 은지가 가끔 예민하게 굴거나 저도 무심코 잔소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서준이가 울거나 짜증을 부릴 때도 예전처럼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은지도 우리도 모두 힘든 하루였겠구나 하며 마음속으로 다독였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진심을 보여준 가장 큰 순간은 뜻밖의 반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가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 호텔, 재호 다 오해하셨겠지만 그냥 제 스트레스와 숨겨진 고민을 풀 곳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어.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말해. 서로 믿고 지내야 한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은지가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도 호텔에 갔던 것도 그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힘든 현실을 감당하려는 외로운 마음이 있었음을. 제8장 용서와 이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며느리 은지와의 오해가 풀린 뒤 저의 마음속에는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서준이는 작은 장난으로 저를 놀라게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가족의 따스함과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긴장과 의심, 불안과 배신감은 조금씩 잦아들고 그 자리를 이해와 공감이 대신 채워주었습니다. 은지와 저는 그날 이후로 자주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응, 알아. 이제는 숨기지 말고 다 말해.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쉬고 병원과 상담센터를 다니던 건 모두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그럼에도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쳤죠. 저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이제부터는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자.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잖아. 그 순간 그동안 몰랐던 며느리의 진심과 그녀가 버텨온 하루하루의 무게가 눈앞에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민수 역시 달라졌습니다. 저와 은지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아들은 점점 아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은지 힘들어할 때 저도 도와야겠어요. 응, 그래.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그 말 한마디에 가족 전체가 조금 더 단단하게 이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켜주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이와 보내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고 저녁에는 그림책을 읽어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준이는 여전히 장난이 많지만 이제는 그 장난도 저희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행복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은지는 서준이를 돌보는 저를 진심으로 감사해하며 저 역시 은지를 지켜주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과 순간의 행동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마음이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아내에게도,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각자의 고통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조금씩 다가갈 때 진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고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 이 메시지 하나면 오해와 갈등으로 가득했던 일상도 조금씩 따스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